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을 이기는 스몰캡 관심주로 꼽아 놓은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사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 대한 긍정적인 매출과 성장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동사는 삼성전자 쪽 벤더라는 쪽에서 카메라 쪽 모듈에 대한 아,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듀얼에서 트리플에서 쿼드러플까지 카메라가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탑재도 많이 되고, 그리고 수익성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아, 상당히 좀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고,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IR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을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어, 그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MC넥스와 그리고 파트론, 그리고 캠시스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중저가 폰형 A 시리즈와 좀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벤더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모회사 탑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계 사업 진행 관련된 부분. 최근에 근데 탑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2차 전지 롤투롤 장비 쪽에 대한 부분, 롤투롤 장비는 이제 PNT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PNT가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결이 돼서 탑 엔지니어링, 모회사인 탑 엔지니어링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동사는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뭐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부분의 흐름들을 보시면 트리플 카메라 쪽과 VCM, 자동차 카메라 쪽에 대한 그런 계속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트리플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은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탑재되어 있는 폰에 대한 하드웨어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보급형 폰인 A7, A8의 트리플 카메라에 대한 탑재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갤럭시 10 시리즈에도 기본적으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동사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18년 하반기 때 IR을 갔다 와서 업데이트가 되진 않은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S20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S20은 동사가 일단은 수주를 받지는 못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보급형 폰에 대한 그 카메라 모듈 쪽은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VCM 액튜에이터는 멀티 카메라 증가에 따른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카메라 또 모듈 소형화와 슬림에 따른 고객 요구가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 쪽은 미국 쪽 캠핑카, 전장업체, 그리고 중국 완성차 업체 등에 진행 중이다. 양산은 2020년 후반에서 2021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MC넥스가 최근에 현대차 쪽에 대한 1차 벤더로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으로 뭐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카메라 쪽에 대한 그 자동차 쪽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 BMS EV 팩과 그리고 ESS 관련된 부분인데, 이 BMS는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미쓰비시 후소나 상용차용 BMS 양상 중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버스용 BMS, 그리고 ESS 전기 굴삭기 등 국제 과제에 있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큰 업체는 아닌데 국내에 이 상용차용 관련된 그 BMS를 이제 공급을 동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EV 팩 관련된 부분인데요. 배터리 모듈 쪽 팩 시스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임가공 자체적으로 만들 건지 연내에 결정되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와 함께 베트남, 인도도 본격 진출을 타진할 것이다. 그래서 중대형 배터리 팩에서 의미 있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정도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 파워로직스 업계 최초 전기차 배터리 모듈 팩 양산 라인 구축. 그래서 뭐 기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파워로직스가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원통 전기 기반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자동화 라인을 구축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동사가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원통형 전지를 만드는 라인업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원통형 전지는 미국 테슬라가 전기차에 적용하면서 기존의 파우치나 각형 방식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한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파워로직스는 최근 오송 공장에 약 100억 원을 투입해 배터리 공장 자동화 라인을 완성하고 이달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수주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유럽만 볼게요. 유럽만 보면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이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올해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BMW나 벤츠나 뭐 폭스바겐 등등등 업체들이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생산을 상당히 좀 많이 늘려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2차 전지 관련된 자동차에 대한 그런 관심과 실적이 좀 뒷받침이 1분기부터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백 자동화 라인을 갖춘 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이 있지만 원통형 전지팩 자동화 라인은 파워로직스가 유일하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원통형 관련된 부분을 아마 소형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 트럭, 전기 버스, 특장차 건설 장비 다품종 소량의 완성차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의미다. 라는 부분입니다.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거를 좀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일단은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이 좀 끌고 2차 전지가 밀다 라는 부분으로 좀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파워로직스의 IR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좀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가 최근에 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19년 11월에 IR을 했는데 그때 참여를 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18년도에 동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스마트 모듈 쪽, 그리고 프로텍션 서킷 모듈 쪽, 뭐 이런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과 그리고 배터리 솔루션 사업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큰 업체에 공급을 하는 거죠.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에 공급을 하면 완전 뭐 대박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뭐 그 원통형 관련된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는 우리나라 쪽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뭐 다품종 소량이라고 해도 좀 의미 있는 좀 공급원이 레퍼런스가 쌓이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캐시카우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소형 배터리 보호 회로 쪽과 그리고 새로 이제 생산이 되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 EV, ESS, BMS의 팩 관련된 부분까지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면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이죠. 작년 19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1조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익률 자체가 5% 정도? 5%에서 4%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박합니다. 좀 긍정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는 나오는데 상당히 좀 박한 그런 이익률이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단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거의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주식수가 3,442만 1천주기 때문에 476억을 나눠보면 결국 1,382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현재 가격으로 보면 1,100원이에요. 주가가 1,100원. 그러면 1,100원에서 1,382를 나누면 7.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10배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뭐 13,820원 정도는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5배 정도만 해도 뭐 한 지금 거의 뭐 더블이잖아요. 15배 정도만 해도. 그래서 2만원 정도 2730원이네요. 2730원 15배 정도 더도 2730원입니다. 근데 지금 뭐 시가총액이 잘 아시다시피 3,400억이에요. 그러니까 2배 뛰기 한다라고 해도 7천억 정도가 안 됩니다. 예. MC넥스를 한번 보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물론 뭐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MC넥스가 일단 이익률 자체가 MC넥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한 9%, 10% 정도는 되는 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7,400억입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은 흔히 말해서 실적은 2배 정도가 차이가 안 나지만 주가 시가총액은 2배 정도 역시나 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좀 관심을 더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동사는 이제 동사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은 결국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 쪽 하드웨어 쪽 그리고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한 매출 성장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카메라가 3개, 4개 탑재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추가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체가 되고 그 흔히 말하는 이익률이 감소가 되거나
단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 좀 메꿀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른 카메라 쪽은 카메라 쪽에만 국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정체가 되면 결국에는 이익단적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에요. 박스권. 결국에 이 박스권 흐름을 얼마만큼 빠르게 좀 돌파하는지가 관건인데 그래서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뭐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한 차례 조정이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 앞선 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결국엔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락.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다시 하락. 계속 그런 흐름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몇 차례 계속적으로 좀 실패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에도 5번, 6번, 7번 갔다가 또 못 갔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못해도 한 2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실리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11,000원 이상을 돌파를 하면 이제는 추이가 이제 상방 쪽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앞선 14,000원, 700원을 잡는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10배 정도 잡는 그런 수준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추이가 좀 더 강하면 한 15배 정도까지는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인데요. 월봉상 흐름을 보면 최근 고점이 14,700원입니다. 근데 예전 고점이 17,1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앞선 고점까지 잡고 또 추가적인 고점까지는 잡을 수 있는 흐름이 2차 전지 쪽으로 연결이 되면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파워로직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